쌤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2교시부터는 그 수노 활용해서 노래 만드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자, 다들 수노라는 앱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플레이스토어 열어주시고요. 있는 분들도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이스토어 다 열어주셨어요? 플레이스토어 열어주셨으면 아래쪽에 검색 있을 거고요. 자, 검색 누르시면 위쪽에 앱 및 게임 검색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눌러서 한글로 수노 해서 검색해 주시면 위쪽에 주황색으로 된 네모난 거에다가 흰색 영어로 SUNO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거 두 개 있는데 뭐 설치해야 되냐? 사실 그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설치해 주셔도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 로그인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로그인은 가서 딱 도와드릴게요. 따로 설치만 먼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항상 로그인이 쉽지 않죠. 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뭐 GPT도 그렇고 구글 제미나이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노 그다음에 구글 플로우 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여타 AI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다 구글로 로그인을 해요. 보통. 근데 그런 것들 구글로 로그인할 때 우리 보통 다 갤럭시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들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은 사실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 없이 선생님들이 지문 인식이나 패턴만 그려줘도 로그인이 다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근데 모를 수 있으니까 구글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는 어디다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수노라는 친구고 노래를 만드는 데 특화된 AI고요. 실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요. 아주 그럴싸한 노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수노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만든 앱인데 미국에도 3대 기획사 같은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SM, JYP, 뭐 YG 이런 데처럼. 근데 그 3대 기획사들이 이 수노로 노래 만든 거에 대해서 소송을 엄청 걸었었대요. 그러니까 수노로 누군가 노래 만들었는데 우리 기획사의 특정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특정 아티스트가 만든 그 멜로디 라인이 좀 비슷하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우리 거 다 저작권 침해한 거 아니냐 하고서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걸었다고 해요. 지금도 소송 중인 게 많고. 근데 작년에 그 3대 기획사 중에 제일 큰 기획사 중에 하나가 수노랑 손을 잡았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획사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좀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강남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노래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 노래 뭐지 하면서 우리 지금 뭐 네이버나 구글 이 노래 뭐냐고 이렇게 그 감별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찾아서 봤더니 스포티파이라는 곳에 올라와 있었대요.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그 뮤지션들이 막 이렇게 음악 올리면 거기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뿌려주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봤더니 작사, 작곡, 노래까지 AI가 했던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좋기도 합니다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창작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AI 혹은 미래 학자들이 창작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인간이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10년, 15년 전에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먼저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노래를 다 만들어 보시면 야, 작사가들 다 죽었네, 작곡가들 다 죽었네 라고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써요. AI를 이제 쭉 써보신 분들은 이제 점점 더 느끼시겠지만 우리 AI로 책도 써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림도 그려보고. 근데 책을 막 써달라고 해요. 책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내용이 되게 잘 썼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출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근데 그런데 옆을 보셔야 돼. 이 정도 퀄리티는 지금 옆에도 다 쓰고 있거든요. 흔해요. 그 정도 퀄리티는. 이제 흔한 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통찰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AI와 대화하면서 그걸 더 내용을 디벨롭을 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돼야 그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사가들, 작곡가들, 심지어 뭐 윤종신 씨 아시잖아요. 윤종신 씨도 라디오스타 나오셔가지고 자기도 챗GPT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서 걔랑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 시키고 아니면 초안 정도에서 거기서 윤종신 씨의 더 생각을 더 집어 넣으시겠죠. 그때 제대로 된 가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정도의 실력은 실제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AI가 더 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단의 사람들만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빨리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제 순호 설명 드릴 건데 순호에서는 일단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딱 두 가지. 만들기, 저장소. 만들기와 저장소. 딱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만들기는 우리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만들기는 가운데 음표가 만들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기 기능 기준으로 한 칸 오른쪽에 가시면 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듯한 아이콘이 있을 건데 책이 꽂아져 있는 아이콘이 라이브러리라고 명칭은 하지만 그게 저장소예요. 저장소. 만들기와 저장소. 3번, 4번. 만들기와 저장소. 딱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제 만들기 칸으로 오신 겁니다. 위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쪽에 보면은 고급의 가운데 위쪽에 고급의라고 써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0 남은 크레딧. 뭐 글자가 좀 크시면은 50 뭐 남은 정도 써 있으려나요? 그 정도 써 있죠. 다 있으시죠? 네. 맨 위쪽에 고급의라고 써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50 남은 크레딧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네. 글씨 크기가 좀 크시면 그게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50 정도 나와 있을 건데 순호는 매일매일 50 크레딧이 리셋됩니다. 매일매일 50 크레딧이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곡을 만들 때 5 크레딧씩 소모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호에서 만들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2곡을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기를 할 때 근데 그 2곡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사는 똑같을지라도 스타일이 다른 2곡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를 한 번 누르면 5크레딧에서 10크레딧.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기를 하루에 5번. 그리고 곡으로 치면 10곡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급의 기준 오른쪽에 가보시면 V4.5올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버전이에요. 버전. 근데 우리 순호 무료 버전은 요 4.5 버전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버전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고급의라는 거를 손으로 한번 터치해 보시면 그게 심플로 바뀔 거예요. 심플은 말 그대로 내가 뭐 별거 안 하고 네가 알아서 좀 곡을 만들어줘라 라는 건데 이걸로 하면은 우리 뭐 가사도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들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심플을 다시 눌러주시면 그게 고급의로 다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고급의로만 노래를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플러스 오디오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오디오 뭐냐면 특정 목소리를 내가 업로드하거나 또는 녹음해서 그 목소리로 좀 불러달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엔 그게 잘 작동을 안 해요. 우리 목소리를 암만 녹음을 해서 올려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별로 적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언제 될지 몰라요. 당장 다음 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능이 그런 기능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사 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사라고 써있고 그 밑에 보면 가사나 주제를 적어보세요 해서 여기가 가사 프롬프트 창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 다 가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선생님들 가사를 어떻게 쓰실 건데요? 저는 작사 능력은 없는데요. 그리고 작사를 할 거면 작사 수업을 들어야죠. AI 수업을 왜 듣겠어요, 그죠? 우리 요 가사 칸에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 내가 쓰고 싶은 곡의 주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곡의 주제. 뭐 예를 들면 뭐 여름날 장마, 아니면 뭐 뜨거운 여름 햇살, 아니면 뭐 시원한 가을 공기,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사랑해 등등. 내가 쓰고 싶은 곡의 주제를 짤막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 적어주셨어요? 네. 짤막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길게 안 적어주셔도 되고, 물론 길게 최대한 내 얘기를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스토리가 좀 담긴 노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연습이니까 짧게 한번 써보셨을 거고, 그러면 그 가사 프롬프트 창 우측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 하나, 그 다음에 쓰레기통 하나, 그 다음에 연필 하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연필 눌러주세요. 나왔나요? 네. 작사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작사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연필 왼쪽에는 쓰레기통은 가사 칸에 있는 거를 싹 다 지워주세요 라는 것이고, 그 쓰레기통 또 왼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건 바로 이전 단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전 단계를 누르면 우리가 요 가사 나오기 전 주제를 쓴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사에 보면은 verse 1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뭐 pre-chorus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음악적인 그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verse 1은 그냥 1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chorus가 후렴이에요. 근데 pre-chorus는 pre가 뭐 미리 이전에거든요. 그래서 후렴이 나오기 전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사 칸도 우리 방금 여기다가 주제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사가 나온 상태에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우리 카톡 쓰고 지우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가 뭐 유치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손자 뭐 유치원 입학 축하해 하면서 이름까지 넣어주시면 조금 더 내가 만든 곡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사칸 밑에 보면 인스트루멘탈이라는 거 있을 건데, 인스트루멘탈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를 누르지 마세요. 개를 누르면 가사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반주, 멜로디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사가 있는 노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 가사 다 썼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 스타일. 스타일은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장르, 분위기, 악기. 장르, 분위기, 악기. 장르, 트로트, 발라드, 뭐 힙합, R&B, 락 이런 것들. 분위기, 신나는, 힘차는, 뭐 힘찬, 뭐 어두운, 밝은 이런 것들. 악기, 기타, 베이스, 뭐 드럼, 뭐 키보드, 색소폰, 뭐 하모니카 등등. 그런 걸 지금 써주시면 됩니다. 장르, 분위기, 악기. 근데 그걸 써주실 때 장르,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세요. 얘한테 구분이 되게 해야 되니까 트로트, 콤마, 신나는 콤마, 뭐 색소폰, 콤마, 하모니카, 콤마. 악기는 하나 이상, 그리고 분위기도 하나 이상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다 써주셨으면 그 스타일 칸에도 우측 상단에 연필이 있을 겁니다. 연필 다 눌러주세요. 자, 스타일 칸에 장르, 분위기, 악기를 콤마를 찍으면서 다 적어주셨을 거고 그거를 우측 상단에 연필을 눌렀더니 영어로 갑자기 주저리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호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글로 주저리 적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누르면 자기가 이거를 기반으로 영어로 쫙 써줄 겁니다. 근데 전문가가 쓴 것처럼 써줄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 전문가가 쓴 것처럼 써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pop, 그다음 뭐 신나는, 그다음에 뭐 기타, 드럼, 뭐 색소폰, 하모니카 뭐 이런 식으로만 적었어요. 그리고 연필을 눌렀더니 여기 지금 보면 K-pop 한 다음에 업템포 트로트, 그러니까 업템포, 좀 템포가 빠른, 제가 신나는이라고 썼더니 템포를 좀 빠른 걸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0 BPM, 박자까지도 얘가 알아서 적어준 거고요. 뭐 지금 저랑 당연히 다르겠죠,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 컴핑, 그 다음에 핸드클랩 스네어, 막 박수 소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모니카 훅 자리에는 하모니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뭐 슬랩 베이스, 아코디언 컴핑, 뭐 트럼펫 스텝은 찌른다는 얘기인데 트럼펫이 막 찌르면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작곡 전문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작곡 전문가와 만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저도 그렇고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작곡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작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전문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 저 장르는 뭐 K-pop 느낌이면 좋겠고요. 뭐 악기는 뭐 분위기는 좀 신나는 분위기니까 좀 좋고요. 악기는 뭐 트럼펫이나 뭐 하모니카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작곡가가 그걸 듣고 오케이, 뭐 트럼펫은 어디 들어가면 좋겠고 K-pop 분위기에다가 그럼 박자는 신나는 분위기니까 박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서 써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맨 밑에 음표가 하나 있고 아마 선생님들이 쓰신 주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제목칸이에요. 제목칸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눌러보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제목은 우리가 주제를, 그러니까 가사칸에다 주제를 쓰고 나서 그 주제를 기반으로 가사를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주제를 제목칸에다가 넣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눌러서 지워서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가사, 스타일, 제목 이 세 개의 칸이 모두 다 채워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맨 밑에 만들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만들기 눌러보세요. 만들기를 누르시면 알아서
저장소, 라이브러리로 알아서 이동이 되고 두 곡이 만들어지는 게 기본인데 지금 선생님들은 네 곡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맞나요? 네 곡 만들어진 분도 계실 건데 그 중에 두 곡은 선생님께 맞고요. 나머지 두 곡은 이 수노 측에서 최신 버전으로 만들면 이런 노래 퀄리티가 나옵니다 하고 맛배기로 두 곡도 더 줬을 겁니다. 마케팅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저장소로 알아서 왔고 두 곡이 나왔고 제목이 나와 있고 제목 기준 왼쪽에 보면 얘가 우리 가사에 맞춰서 알아서 표지도 그려줘요. 그리고 제목 오른쪽에는 버전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썼던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누르지 마세요. 어떤 곡을 듣고 싶으면 그 곡을 터치하시면 그 곡이 재생이 될 거고요. 자, 제가 터치를 먼저 해볼게요. 쌤 하지 마세요. 자, 터치를 하면 노래가 재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재생이 되고 아래 보면 이런 곡이 재생 중입니다 라고 아래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가사도 보면서 듣고 싶으면 요 아래 요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터지고요. 이런 식으로 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곡이 나왔으면 이 곡을 조금만 좀 수정하고 싶다라든지 곡의 제목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가사를 바꾸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곡을 공유하고 싶다라든지 내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든지 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만들고 들어보세요. 듣는데 집중해보세요. 자, 질문? 일단은 저장소에는 저장이 되고 있고요. 저장소에는 일단 저장이 되고 근데 이거를 내 핸드폰으로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우리 벨소리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벨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 분? 한동안 다운로드가 안 된다. 다운로드 됩니다. 됩니다. 아, 돼요? 네, 됩니다. 이거 어떻게 네. 했다고 해요? 지금 열쇠 나오는 열쇠? 열쇠가 나오는 그거는 제가 한번 가서 봐드릴게요. 따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지금 곡이 네 곡이 나왔는데 네 곡 중에 두 곡은 이 최신 버전으로 만든 걸 거고 나머지 두 곡이 그냥 선생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곡이 가사는 똑같지만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곡을 둘 다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계시니까 너무 크지 않게 음량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각자 들어보세요. 잠깐만. 앞에 보실게요. 잠깐 다 중지해 주시고요. 네. 자, 노래 멈춰 주시고 작사 및 작곡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노래가 그럴싸하죠? 네, 좋아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나쁘지 않을 것이고 아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만들기 들어가셔서 장르 분위기 악기 스타일 칸에다 장르 분위기 악기를 넣어주시겠지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보컬, 여자 보컬 이렇게 하면 남자가 부르냐 여자가 부르냐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거기서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장르 분위기 악기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더 세세하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선생님이 만들고자 하는 곡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사 칸에도 지금은 주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적어봤지만 선생님의 어떤 스토리를 좀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이벤트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넣어주시면 조금 더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은 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수정하는 거. 그 수정한다는 건 뭐 가사를 수정하거나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제목을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만들어 놓은 걸 공유하거나 내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좀 여기까지 할 건데 댁에 가셔가지고 순으로 몇 곡 더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